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기술 천에서 78번 점유자와 협상이 안 된 경우 본 집행에 따르는 강제 집행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 개구 이후에도 점유자와 맹도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본 집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본 집행 시에는 이삿짐 보관업체에서 5톤 트럭이 오게 되게 됩니다. 5톤 트럭 위에는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형태이고, 보통 짐이 적을 때는 1톤이나 2.5톤 트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집행 시에는 점유자가 없다면은 개고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 개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성인 2명 이상의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완료되면은 짐은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된 보관업체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 보관료는 낙찰자가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강제 집행 후 2주가 지나도록 자기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동상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상경매 진행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후에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서 유체동산 매각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각 허가 신청 전에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초본을 신청할 때는 강제 집행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집행비용 예납 안내 접수증하고, 그리고 집행비용 납부 영수증,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분증, 그리고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되면은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한 후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매각 허가가 나오면은 경매 신청이 가능해지고, 유체동산 경매 신청을 하고 비용을 납부하면은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하게 됩니다. 동상 경매 시에 제3자가 낙찰 받으면 좋지만은, 제3자가 만약에 제3자가 낙찰 받으면은 채권자가 그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고, 또 아무도 낙찰 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낙찰자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고 강제 집행 비용 등에 들어간 비용을 점유자로부터 받을 금액과 상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낙찰자가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소유권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중고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이제 경매 사건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 강제 집행 비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30평인데 84 34평이나 33평, 이럴 때 84제곱미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350만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집집마다 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짐이 많을수록 비용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집행 당일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노무비에 30%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낙찰자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관 사무소 수수료 하고 노무비, 그리고 자재비, 그리고 상하차비 및
창고 보관료로 이렇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농업인은 1인당 2023년 7월 기준으로 하면은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인원이 한 10명에서 13명 정도가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차비는 5톤 트럭 기준으로 해서 70만 원이 들어가는데 트럭 비용은 50만 원이고 요 7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창고 보관료 1개월치가 포함됩니다. 창고 보관료는 1개월에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창고 보관료 1개월치 20만 원 하고 상하차비 5톤 트럭 50만 원 합치면은 7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창고 측에서는 3개월치로 해서 견적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컨테이너 한 대 5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1개월치 그 20만 원 보관료 20만 원 해서 이제 7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5톤 차 한 대 상하차비는 3개월치로 하면은 50만 원 하고 상하차비 50만 원 하고 3개월치 보관료 20만 원치 3개월 하면 60만 원. 그래서 11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보통 3개월치를 받기 때문에 5톤 차 상하차비 50만 원, 3개월치 보관료 20만 원씩 3개월 해갖고 60만 원. 이렇게 합치면은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강제 집행을 하면은 대략 35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은 이제 그 접수비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맹도 접수 건수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반비하고 보관료는 5톤 트럭이 한 대에 3개월치하고 합쳐서 110만 원이기 때문에 5톤 트럭을 2대로 할 경우는 22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대에 50만 원 그리고 3개월치 보관료 합하면 110만 원. 2대를 5톤 트럭 2대를 사용할 경우는 또 역시 50만 원 트럭 50만 원에 3개월치 보관료 20만 원씩 3개월 하면 60만 원, 110만 원. 그러니까 5톤 트럭 2대를 하게 되면은 110만 원씩 110만 원 합치면은 220만 원이 됩니다. 그래 보관 기간 이제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노무비는 이제 보통 보면은 5평 미만일 경우는 한 2명에서 4명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5평에서 10평 미만은 이제 5명에서 한 7명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평 이상에서 20평 미만은 8명에서 한 10명 정도. 그리고 20평 이상에서 30평 미만은 11명에서 13명 정도가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0평 이상 40평 미만 이때는 이제 14명에서 16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평수가 40평 이상이나 50평 미만일 때는 17명에서 19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0평 이상 대형 평수는 매 10평 증가할 때마다 2명씩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낙찰받는 게 20평 이상, 30평 이상 이 부분이 가장 많은데 그 20평에서 30평 미만은 이제 11명에서 13명이란 거. 그리고 30평 이상에서 40평 미만은 14명에서 16명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노무비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2023년 7월 기준으로 1인당 12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노무비는 12만 원이고 임금은 공휴일 또는 야간 맹도 또 집행 불능 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무자 1인당 20에서 30%가 추가된다는 거. 공휴일에 또 야간 맹도할 때는 노무자 1인당 20에서 30%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다리차 등 특수인력이나 포크레인 등을 이용할 때 또 별도로 추가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
19번을 한번 살펴보면은 부동산 점유 변경을 금지하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갑을 상대로 맹도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러 갔는데 을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다시 을을 상대로 처음부터 맹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한 후에 이런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후에는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에도 물건의 규모가 크거나 금액이 큰 경우는 맹도시에 사전에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등기가 되는 일반 가처분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결정문이 나오면은, 근데 그에 반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등기부에는 등기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문이 나오면은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현장에 가서 가처분 결정문을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맹도 대상 부동산 현장에 가서 가처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점유자를 확인한 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내용을 점유자에게 설명해 주고 부동산 내부에 있는 고시문을 부착함으로써 이제 집행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